나겔스만 감독이 토트넘행에 열려있다 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나겔스만 감독의 축구가 과연 토트넘과 현재 어울릴까? 라는 점을 살펴봐야겠죠. 일단 나겔스만 축구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나겔스만은 4백과 3백을 팀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쓰는 감독인데, 일단 여기서의 포인트는 4백을 쓸 때는 4-2-2-2 전형을 많이 써요. 그러면서 중앙의 선수 숫자를 많이 늘려놓고요, 좌우 풀백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좌우 측면을 넓게 쓰는 동시에 중앙의 선수 숫자를 많이 둔다 라는 것이 나겔스만 감독의 기본적인 전형이고요. 3백을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 3백을 쓸 때도 좌우 윙백을 극단적으로 올려놓고, 그리고 2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사실상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선수들, 거의 공격형 미드필더, 심지어는 공격수를 이 중앙 미드필더 두 자리에 배치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 2명의 선수가 아주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서 4명의 공격 라인을 형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형도 똑같죠. 2명이 넓은 지역을 활용하고 4명의 선수가 안쪽에서 밀집해 있는다. 이러한 전형의 틀이 4백을 쓰든 3백을 쓰든 나겔스만 감독이 늘 사용하고 있는 전술적인 구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러한 전형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시면 좌우 측면에서 선수들이 넓게 퍼져주면서 측면 공간을 넓게 활용하고, 동시에 중앙에는 많은 선수들이 안쪽으로 좁혀 들어가면서 안쪽에서 선수들이 밀집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겔스만 감독이 팀을 맡을 때 패스맵을 보면 윙백들은 넓은 위치에서 측면 공간을 활용하고, 중앙에서는 선수들이 몰려 있으면서 안쪽에서 밀집하는 이러한 포지셔닝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나겔스만 감독의 축구거든요. 왜 이러한 전형을 쓰느냐? 나겔스만 감독은 공격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 감독이기 때문에 상대 수비 라인을 어떻게 무너뜨릴까를 많이 고민하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밀집 수비를 펼치고 있을 때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이때 수비 라인에 어느 정도 공간이 발생하면 여기서 중앙에 몰려있던 선수들이 이 공간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패턴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안쪽에 있는 4명의 선수는요, 침투가 아주 좋은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심지어 3백을 쓸 때 좌우 측면에도 측면 공격수를 배치해서 측면 공격수가 안쪽으로 들어올 때 안쪽에 있는 선수가 바깥쪽으로 나가는 스위칭 플레이를 정말 많이 구사하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정말 정신없게 측면을 넓게 벌리면서 상대 수비에 공간 만들고, 이 공간을 중앙에 몰려있는 선수와 좌우 측면에 넓게 퍼져있는 선수, 이 6명의 선수가 모두 스위칭 플레이를 하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라는 것이 나겔스만 감독의 축구고요. 그래서 나겔스만 감독은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 그리고 중앙에 몰려있는 4명의 선수, 요 6명의 선수가 측면과 중앙을 모두 볼 수 있는 스위칭 플레이가 가능하고 활동 반경이 넓은 선수들을 선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9번 선수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통적인 9번 선수를 선호하지 않을 뿐이지, 포스트 플레이를 하는 선수는 필수적으로 한 명 필요합니다. 라이프치히에서는 폴센이라는 선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레반도프스키나 추포모팅이 그러한 역할을 맡았었죠. 그래서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냐면, 나겔스만 감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 수비 라인을 어떻게 무너뜨릴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선수들의 포지셔닝을 상대 수비 라인 사이사이, 그리고 선수들이 지그재그로 잘 포지셔닝을 가져가요. 그런데 이 지그재그가 수평적인 라인에서도 단 한 선수도 같은 라인에 있는 선수가 없고, 수직적으로도 단 한 선수도 같은 라인에 있는 선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건 경기장에서 나겔스만 감독의 공격수들은 지그재그로 배치가 되면서 동일선상에 모든 선수가 위치하지 않으면서 상대 수비의 공간 사이사이에 굉장히 애매하게 배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 자연스럽게 나겔스만의 이 선수들이 삼각형의 대형을 모든 선수가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최전방에 있는 선수가 포스트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갔을 때 선수들이 주변에서 지그재그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볼을 떨어뜨려 줄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볼을 떨어뜨려 주는 순간, 이때 볼을 받은 선수는 앞쪽으로 스위칭하면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토트넘의 선수단을 보면 앞쪽에 케인이라는
포스트 플레이에 아주 능한 선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 케인이 떠난다면 히샬리송 정도라도 나겔스만 감독이 잘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케인처럼 볼을 소유한 다음에 직접 뿌려주는 게 아니라 볼을 떨어뜨려주는 역할, 조금 더 단순한 역할에만 집중시킬 때가 많기 때문에 히샬리송도 이 역할을 잘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측면에서 포로나 페리시치, 이런 공격적인 윙백들도 수비를 끌어당기는 정도는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선수고,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데 아주 능한 손흥민까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앞쪽에서 볼을 받은 다음에 볼을 떨어뜨려줬을 때 호이비에르나 스킵, 이런 선수들이 패스를 앞쪽으로 찔러줄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케인이든 손흥민이든 측면에 있는 포로든 페리시치든 뛰어들어갈 때 패스가 정확하게 오지 않는다는 게 나겔스만 감독이 이 토트넘의 스쿼드를 그대로 이어받았을 때 가장 발생할 수 있는 큰 문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스킵과 호이비에르가 공격적인 능력이 정말 뛰어난 선수들도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측면에서 넓게 움직여주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이때 공간이 나면 앞쪽에 있는 4명의 선수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를 보여주는 게 나겔스만 감독의 축구인데, 이때 스킵과 호이비에르가 공간 침투를 얼마나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애초에 공격형 미드필더나 공격수의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측면에 있는 선수와 중앙에 있는 선수가 스위칭을 하는데, 이런 스위칭 플레이도 호이비에르와 스킵은 분명히 부족한 선수들이죠. 그래서 나겔스만 감독이 토트넘을 맡게 된다면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조금 더 공격적인 선수들을 영입할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비 라인이 벌어졌을 때 침투하는 플레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손흥민의 움직임을 나겔스만 감독이 정말 잘 활용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공격수에 가까운 선수들을 쓴다는 건 그만큼 나겔스만 감독의 축구는 라인을 극단적으로 올린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뒤쪽 센터백 라인에 이 넓은 뒷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선수는 현재 토트넘의 스쿼드에서 로메로 한 선수 유일합니다. 그래서 나겔스만 감독이 만약에 토트넘에 부임한다면 센터백 라인도 아마 영입이 많아질 거고,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선수들도 영입을 할 거고, 특히나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는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도 필수적으로 영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윙백의 공격적인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윙백의 영입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사실 최전방 공격수는 손흥민, 케인, 그리고 뭐 히샬리송, 이런 선수들이면 나겔스만 감독이 좋아하는 유형이거든요. 물론 케인이 떠날 가능성도 있지만 히샬리송도 나겔스만 감독의 전방 압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축구, 그리고 공간 침투를 아주 잘하는 선수, 그리고 심지어는 포스트 플레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히샬리송을 나겔스만 감독이 아마 잘 쓸 거예요. 그래서 현재 토트넘의 스쿼드와는 이 나겔스만 감독의 축구가 다른 점도 크고, 그리고 어느 정도 특히나 뭐 손흥민이나 케인, 히샬리송, 이런 공격수들은 충분히 잘 활용할 가능성도 큽니다. 하지만 센터백, 중앙 미드필더, 풀백, 이 많은 포지션에 걸쳐서 나겔스만의 축구와는 맞지 않는 선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현재 스쿼드로는 나겔스만 감독이 자신의 축구를 실현시키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나겔스만 감독이 온다면 토트넘이 확실하게 영입을 많이 해줘야 된다라는 건 분명하지 않나 싶고요. 나겔스만 감독이 토트넘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현재 토트넘이 나겔스만, 엘리케, 뭐 데제르비 등등 아주 공격적인 감독들의 이름을 노리고 있는 걸 보면 분명히 토트넘도 이제는 공격적인 축구를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다음 시즌은 토트넘의 전술 스타일에 분명히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